안녕하세요. 드디어 3년 만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6월 말에 가려던 일정이었는데 5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안전하게 뒤로 미뤄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일정이고 마지막 스페인 다녀왔을 때에도 생각보다 많은 식당을 소화하지 못해서 가는 날까지 고민하면서 식당 예약을 조절하였고, 또 실제로 현지에 가서도 컨디션 조절을 위해 두 곳은 취소를 하며 일정 조절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에 다녀온 곳들을 보여드리는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예전 저의 런던 첫 직장의 총괄 셰프 누노 멘데스의 새로운 업장 리스보에따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먹고 마시진 않고 간단히 요기 정도만 했는데, 셰프를 2013년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근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둘째 날은 시차 적응은 됐지만 아직은 애매한 몸 상태를 위해 좀 많이 걸어 다녔는데요. 런던에 왔으니 우선 몬머스 커피부터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고 닐스야드 근처에 갔다가 오랜만에 내셔널 갤러리도 다녀왔습니다. 점심에는 태국 식당인 킬렌에 다녀왔습니다. 가스나 전기 없이 주방에서 모든 음식을 숯불을 이용해 요리하는데 맛과 향이 매우 분명하고 분위기도 힙해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우회하면서 2시간 정도 비행시간이 늘어나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었는데 정신이 바로 확 돌아오더라고요. 저녁에는 바스크 식당인 브랏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런던의 다이닝 씬을 이끌고 있는 곳이고, 바스크는 저도 오랫동안 살았던 지방이라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를 모두 부응했을 만큼 굉장히 흡족했던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더스틴 어플 베이커리를 다녀왔습니다. 제빵 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생선 규모도 굉장히 큰데 페타치즈와 펜네시드를 넣은 롤과 포카치아 샌드위치도 맛이 아주 좋았고, 역시 한국에서 느끼기 어려운 바이브 때문인지 정말 행복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인 이슬링턴에 위치한 페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 메뉴를 많이 주문하지 못했는데, 물론 지금 생각해봐도 빵이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페리아는 다양한 메뉴를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맛을 잘 채워준 곳이었고, 다음에 런던에 오면 무조건 테이스팅 메뉴로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곳입니다. 저녁엔 좋은 와인들을 꽤 보유하고 있는 노블랏에 다녀왔습니다. 런던에 지점이 2곳이 있는데 숙소와 가까웠던 소호점에 다녀왔고, 오랜만에 꼬꼬뱅조는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같이 선택한 와인도 흡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패션위크 기간이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던 파리로 잠시 다녀옵니다. 실제로 런던에 갈 때도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 비행기를 탔었는데, 배우, 가수들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종사자분들도 엄청 많이 와 있어서 오히려 런던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파리에서는 한국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식사는 얼마 전 다시 문을 연 메종소타에서 했고, 저녁은 유럽에서 살고 있는 저희 누나 가족과 함께 보노아를 찾았는데 촬영보다는 만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따로 영상은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랜 수건 사업 같았던 아르페주도 방문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루이비통과 함께 팝업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셰프는 없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채소로만 이루어진 점심 메뉴에 블루 랍스터 메뉴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확실히 셰프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닮은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예약한 곳 없이 베트남 음식과 델리들로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편하게 다녔고요. 처음으로 해외에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루를 카메라에서 벗어나니 본의 아니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네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브리스톨 호텔에 위치한 에피큐어에서 피날레 식사를 했는데 일정 중 가장 빛났던 공간이었습니다. 꽤나 많은 다이닝 그리고 파인 다이닝을 다녔지만 특정 디쉬를 한 입 딱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욕이 나온 건 처음일 정도였네요. 여담이지만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는데 저도 와이프도 오랫동안 지냈던 곳이다 보니 마음이 집에 가는 것처럼 편안해지더라고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샤토브리앙의 이냐키 셰프의 타파스바 르 도팡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간단히 휴대폰으로만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파리 물에 젖은 후 다시 런던에 왔으니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로 런던물을 좀 먹어야겠죠? 실제로 현지인들, 워킹 클래스부터 블루셔츠 보이즈도 모두 찾는 리젠시 카페에서 아점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똑부러진 악센트나 호방한 주인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치 국밥집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엔 오돌링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로비를 방문해 반드시 먹어봐야 했던 샐러리역 슈아마도 먹었고, 이곳에서는 지인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칵테일도 아주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넷플릭스 필이 좋은 한 입에서만 보던 공간을 실제로 가니 뒤늦게 여행 온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녁에만 208명 예약이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 사실 이번 일정에서 정말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런던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막바지에는 조금 편하게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위주로 스케줄로 만들었고, 올드 세션 하우스라는 복합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세션 아츠 클럽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들어가는 공간이 여러 곳으로 다 다르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1층 입구로 들어가는 작은 입세션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홀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에 걸맞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부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플로렌스 셰프의 표현을 넘치는 음식들과 도비사의 샤블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테이트 모던과 뱅크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여행에선 와이프 덕분에 정말 20년 만에 오랜만에 아트 뮤지엄들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녁은 영국하면 떠오르는 세인트 존의 퍼거슨 핸더슨의 와이프인 아놀드가 운영하는 로쉘 칸틴을 방문했습니다. 남학교의 자전거 보관소로 쓰이던 공간을 살짝 손만 보아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텐트 안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세인트 존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내는 곳이라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세인트 존 관련 브랜드들은 런던 내에서도 다양하게 있는 편이니 전통 영국 음식이 궁금한데 좀 맛있는 버전으로 먹고 싶다면 그 중에 하나를 가시면 됩니다.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은 얼마 전 다시 오픈한 레드버리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레스토랑은 잠시 닫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펍인 하우드 암즈와 외곽의 별도 공간 등을 운영하는 동안 스페인 지역에서 돼지와 사슴을 많이 사서 기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홀 스태프들과 예전 방문 사진을 같이 보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맛과 향을 낸 와인들까지 함께하니 4시간의 식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고, 셰프 브렉과 30분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레스토랑 안에서 직접 재배하는 버섯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정 동안 15곳 좀 넘게 방문했던 것 같은데, 많은 곳들을 즐겁게 보실 수 있게 얼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있는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어제 왔는데 또 가고 싶네요.